자, 어쨌든 강의 출발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지금이 6시 35분 되는데요. 한 3시간 정도 한번 출발을 정도 할 겁니다. 3시간 정도. 1시간 정도는 기억법을 해줄 거고 2시간 정도는 속독법을 가지고 훈련할 텐데 열심히 따라오시면 아마 기억법은 여러분 기억법 학원 다녀보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시네요. 기억법 학원이 많이 없죠? 기억법 학원이 많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기억법은 조금만 내가 연습하고 좀 배우면 너무 쉽다는 거죠. 너무 쉽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막 몇 달씩 학원에서 가르쳐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억법 학원 별로 없죠. 왜? 그 수입이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르면 되게 답답한 거지만 알고 나면 너무 쉽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기억법의 한 중급 정도 과정까지 오늘 마스 1시간 동안 할 겁니다. 그리고 속독은 여러분이 열심히만 제 말씀만 따라줘서 훈련하면은 아마 오늘 이 자리에서 한 10배 정도 10배 정도면 어떤 거냐 우리나라에 한 2,000개 정도의 속독 학원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한 1년 정도 다니면 아마 한 6배 정도? 보통 초등학생들 막 1년 6개월 막 이렇게 1년 18개월 그러니까 18개월 정도 다니면 보통 3, 4배 좋아지니까 우리가 여기서 걔네들이 보통 3,000자 정도에서 졸업하거든요. 1년 6개월 훈련해서 우리는 오늘 3,000자가 아니라 6,000자까지 갈 겁니다. 그것도 2시간 만에. 2시간 만에. 그 이유는 여러분이 훈련해 보시면 알아요. 이 강의 기법이 옛날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 기법을 사용해서 여러분을 아주 고급으로 우리가 훈련을 해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높이까지 한 6,000자니까 한 10배 정도 향상된 겁니다. 향상된 걸 가지고 집에 가서 제 인강된 사람들 이 느낌, 이 감정 그대로 끌고 나가면서 훈련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느낀 원리, 원칙을 가지고 제 인터넷 강의를 안 들어줬습니다. 집에 가서 책을 보실 때 여기서 했던 그 느낌과 감정을 그대로 살려서 가지기만 하면 아마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편하게 그리고 가장 빠르게 2시간 만에 속독을 어느 정도 완성하고 가는 겁니다. 물론 더 배우고 싶다. 난 100배 빠른 속독이 원하고 싶다. 그럴 때는 저희 인강 사이트를 좀 더 하신다든가 아니면 또 저희 본원에 와서 하셔야 되는데 제 본원이 서울에 없습니다. 제 본원은 충북 청주에 아주 정중앙에 있습니다. 중앙에 있는 이유는 서울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광주에서 오시고 목포에서 오시고 또 부산에서 오시기 때문에 제가 서울을 올릴까 또 생각했지만 시간거리상 충청부터 청주가 그래도 그 세종시 옆에 있으니까 좀 중앙이어서 그냥 있기로 했습니다. 대신에 내가 전 서울에 자주 한 달에 한 번씩 이 강의를 열려고 하고 있고요. 또 그 전 일에도 서울에 종로구청이라든가 여러 전 구청이 제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어쨌든 그건 그렇고 자 좀 전에 보셨던 장지우라는 학생이 뭐 2분 30초 만에 50개 단어 다 암기하고 막 얘기했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뭔가 했죠. 그죠? 자, 그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똑같이 배워보면서 어떻게 기억하고 어떻게 빠르게 듣는가를 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법은 굉장히 쉬운데, 기본적인 이런 것들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적을 필요가 하나도 없고요. 왜냐, 제 강의는 제 블로그에 가면 다 있습니다. 저는 모든 걸 다 공개합니다. 저희 학원에 있는 모든 것, 저희 궁금하시면 저희 학원에 촬영해 가십시오. 자, 촬영 허용합니다. 이런 거 촬영할 필요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남선우 점핑 SM 속독이라는 제 네이버 블로그에 가시면 거기에 다 탑재되어 있으니까 뭐 사진 찍을 필요 없고요. 적을 필요 없고 그냥 조용히 듣기만 하시고 내 것으로 실전적으로 가져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이런 강의 처음 들어보셨죠? 자, 좋습니다. 자, 그 다음 가겠습니다. 자, 왜 잊어버리는가? 첫 번째는 충분하지 못한 학습. 공부를 완벽하게 하지 못하면 당연히 잊어버리겠죠. 두 번째, 반복 복습. 자, 반복과 복습의 말로 공부의 제왕입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은 학생이라도 반복과 복습을 하지 않는다면 그건 의미가 없겠죠. 자, 세 번째가 이해 부족. 이해하지 못하면 다시 기억이 안 날 것이고, 네 번째가 인출단서. 자, 인출단서 문제인데요. 기억법에 자주 활용하는 것이 인출. 내가 공부를 했긴 했는데 그 다음날 시험장에 가서 그거 뭐지? 그 의미 없잖아요. 그죠? 어떻게 빨리 끌어올 수 있느냐. 자, 이 꺼내오는 인출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따 실험해 보시고 다섯 번째가 운의 활용인데요. 운의는 뭐냐면
사람이 뇌가 두 개죠. 좌측뇌, 우측뇌가 있습니다. 자, 기억법이라든가 속독이라든가 운해양 속독은 다 우측뇌로 하는 겁니다. 우측뇌로. 그래서 운해양을 활용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좌측뇌와 우측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느냐를 아주 현실 감각 있게 한번 평가를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 말이 좀 빠른 편이 있습니다. 왜냐면 6시간 강의를 3시간에 하려니까 제 말이 좀 빠를 수가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고 잘 귀를 기울이시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까지 해왔던 좌측뇌로 공부하는 법은 어떤 거냐면, 자, 봅시다. 자, 이걸 기억하는 겁니다. 자, 수시간에, 자, 30초 줍니다. 자, 공부방, 스탠드, 책상, 의자, 시계, 기억했죠? 꽃병, 책장, 에어컨, 메모판, 침대. 기억했습니까? 좋아요. 자, 여러분 지금 나눠준 거 있죠? 나눠준 거 보면, 여기 그 앞에 이렇게 해서 그 적는 학습지가 있습니다. 이걸 제가 학습 노트를 다 뜯어온 건데요. 자, 밑에 포토카피라고 해서 50개 막 적는 날 있죠? 맨 밑에. 거기에다가, 자, 방금 했던 10개의 단어를 기록합니다. 10개의 단어를 기록해 주세요. 없으시는 분 있나? 없으신 분. 자, 이것도 잠깐만요. 이것도 필요하고요. 이것도 필요할 겁니다. 다 썼나요? 다 썼습니까? 다 쓰신 분. 우리 박사님. 하나, 둘, 셋, 4개 썼네요. 야, 초등학교 총명 학생이 많이 쓰셨네요. 대충 5개 정도 이렇게 쓰시고요. 스님, IQ가 180 정도 되시는 거는 거죠? 대단하십니다. 지금 9개까지 쓰신 분이 계십니다. 제가 이제까지 처음 봤습니다. 9개 쓰신 분. 자, 썼나요? 만만치 않죠? 생각처럼 이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글자를 글자로 기억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특히, 영어 단어 암기할 때, 스페링을 갖다가 왜 영어 학원 가면, 막 20번씩, 그 옛날에 빡빡이 한다고 그러지? 빡빡이, 기억자 20번 써보는 거. 그 효과 있었던가요? 물론 효과는 좀 있겠지만 그렇게 큰 효과는 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암기하고자 하는 것을 좌측뇌로 문자로 기억하려고 했기 때문에 했습니다. 이것을 바꿔서 오른쪽 뇌로 기억을 하기 시작하면 세상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자, 어떻게 달라지는가? 여러분이 과연 집에서 교과서 공부할 때 아니면 내가 어떤 시험을 준비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해야지 옳은가를 보십시오. 무엇이 다른가? 자, 이거죠? 자, 이번에는 여기 보시죠. 똑같은 거지만 우측에 있는 영상으로 공부하는 방법들입니다. 자, 기억해 볼까요? 자, 공부방이라는 타이틀이 있었죠. 자, 1번이 스탠드고요. 2번이 책상, 3번이 의자, 4번이 시계였고요. 5번이 꽃병, 6번이 책장, 7번이 에어컨, 8번이 메모판, 9번이 침대였습니다. 나머지 기록하십시오. 자, 아까 쓰시다가 마신 거, 자, 채워넣으십시오. 아까 쓰시다가, 자, 중단하신 거, 자, 채워넣으시기 바랍니다. 자, 못 쓴 거 다 채워놨습니까? 그래도 다 못 쓰신 분이 계십니다. 한두 명 계신데요. 자, 아까하고 지금하고 많이 틀리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글자를, 문자만 가지고 이게 공부할 때 하고, 우리가 이 똑같은 내용이지만, 그림으로 기억할 때하고는 천냥지 차이입니다. 자, 그림으로 기억되기가 훨씬 더 쉽죠? 자, 왜 그런가? 좌측면은 문자를 담당하는 학습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논리적이고 분석적으로 정확히 받아오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거죠, 사실은요. 그런데 이걸 더 확장시켜서 운에는 어떤 하면 영상학습, 문자로 된 것을 영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특수한 능력이 있고요.
그림을 담당합니다. 오른쪽 뇌가 그림을. 그래서 직관 능력, 특히 직관 능력이 있고요. 상상 능력, 창조 능력. 그래서 공부를 잘한다. 쟤는 영재야 이럴 때 오른쪽 뇌가 좋아. 서점에 가면 바로 이렇게 교보문 있죠. 운의 활용법, 뭐 운의 파워를 기르자, 뭐 이런 종류의 책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측 뇌를 활용하는 것이 좌측 뇌를 활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고요. 기억력이 100배 이상 좋아진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일이 있냐면 바로 이런 일이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속독이 나오는 겁니다. 속독이. 자, 제가 이 앞에 있는 그림을 보여줄 텐데요. 이 그림을 어떻게 보는지 보십시오. 자, 봤습니까? 그림 보겠습니다. 자, 그림 맞죠? 자, 이 그림을 어떻게 봤나요? 이 그림을 뭐 글자를 보듯이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었나요? 아니면 위에서 아래로 읽었나요? 그냥 한 번에 탁 봤죠? 아주 쉽게, 아주 편하게. 자, 속독은 바로 이 기억법의 원리부터 나오는 겁니다. 자, 이 글자를 왼쪽부터 오른쪽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 번에 딱 보고 이해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아래에 있는 그림은 우리가 많이 연습을 해봐서 이 그림을 왼쪽부터 오른쪽 보지 않습니다. 그냥 한 번 딱 보지. 근데 지금부터는 뭐냐면 우매형 속독이라는 것은 이 그림을 보듯이 이 글자도 한꺼번에 딱 보고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오늘이 첫날이고 또 연습을 좀 하다 보면 이 그림을 보듯이 아주 쉽게 탕탕탕탕탕탕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연습이 안 됐기 때문에 속독하는데 보면 쟤도 어떻게 한 페이지를 쭉쭉 넘기단 말이죠. 야, 저래가지고 어떻게 알지? 신기하기도 하면서 아닐 거야. 내용이 잘 모를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 난 한 번도 연습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 기준으로 상대방을 평가하면 안 됩니다. 자, 오늘 그거를 우리가 깨겠습니다. 자, 아셨죠? 자, 그래서 근데 우측뇌 사용하면 좋으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좌측뇌 플러스 애드가 되어서 우측뇌까지 같이 연합해서 우리가 활용한다면 지금보다 더 멋진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더 멋진 업무를 할 수 있고요. 더 멋진 공부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운의 활용의 기억법은 뭐 결합법, 심상법, 변화법 뭐 되게 많죠. 근데 이거요. 하나하나 일일이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이 모든 기억법의 공통된 사항은 아주 단순한 겁니다. 아까처럼 글자가 아니라 그림으로 인식하는 방법을 터득만 한다면 이 모든 기억법의 기본 원리를 다 터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볼까요? 자, 기억의 4다원칙. 기억을 잘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가치 있는 법칙. 어떤 기억을 하려는 것을 인위적으로 가까이 묶어주면 기억이 잘 납니다. 책상 의자처럼. 너무 쉽죠? 당연한 거죠. 그죠? 계속되는 법칙, 뭐 1, 2, 3 다 가나다라 너무 쉽겠죠? 자, 비슷한 법칙인데 빈대떡 빗소리. 뭘까요? 그렇지, 그렇죠. 빗소리에 치식하는 것, 후두둑 하는 것과 빈대떡에 치식하는 소리가 같기 때문에 기억이 잘 나는 겁니다. 자, 네 번째가 성공과 실패 반대 법칙이니까 기억이 잘 나겠죠. 자, 그래서 자, 논리적인 연결, 바늘과실, 학교, 학생, 짜장면, 짬뽕, 컴퓨터, 모니터 너무 좋아. 그렇지만 장미 주스. 자, 논리적이 아닌 건데 우리가 아까 있었던 가치 있는 법칙을 적용하면 아주 쉬워집니다. 자, 어떻게 기억해서 연결할까요? 장미 주스는 전혀 별개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상상하는 겁니다. 내가 주스병을 마시고 주스를 마시고 그 주스병에다가 장미를 한 송이 꽂았습니다. 어때요? 이게 전혀 별개의 것이 같이 하나로 뭉쳐졌죠. 그렇죠? 자, 이게 바로 가치 있는 법칙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효과입니다. 자, 그러면 기억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증폭. 그리고 확장하는 겁니다. 자, 개미가 한 마리 기어와요. 별로 감흥이 안 옵니다. 개미가 수천 마리가 나를 떼고지고 물러오고 있다. 어떨까요? 기억이 확 살아나겠죠? 그럼 여기서 장미가 주스병에 꽂혔는데 한 송이가 아니라 몇 송이면 더 기억이 잘 날까요? 100만 송이. 야, 좋습니다. 100만 송이 주스병을 갖다 꽂다 보니까 더 이상 들어갔다 없어서 결국에는 주스병이 깨지겠죠. 깨지면서 유리파이프에 탁 튀어가지고 피가 철철철 났다. 이건 대박입니다. 절대 잊어먹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어렸을 때 똥 얘기하면 왠지 모르게 아주 징그러워하면서도 기억 확 난단 말이죠. 기억법은 바로 이 원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냥 무식하게 막 증폭하고 크게 만들고
수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기억은 제곱이 돼서 무궁무진하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징어 거울 전혀 별거예요. 근데 어떻게 할까 우리는? 자, 오징어 어디에 붙어 있는가? 거울에. 오징어 거울에 붙어 있는 겁니다. 몇 매가 붙어 있을까요? 수마리. 수만 마리. 좋아요. 거울이 있는데 여기에 막 서로 붙겠다고 오징어들이 막 탁탁탁탁 붙어 있는 거예요. 그때다가 오징어국 끓여 먹고 데쳐 먹고 해쳐 먹고 얼마나 좋을까요? 자, 이렇게 상상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동차 풍선. 자, 아마 요거를 초등학생에게 물으면 아마 풍선 밑에 자동차가 둥둥 떠서 간다고 생각할 것이고, 자, 그래도 뭔가 사춘기가 지나는 여기 앞에 있는 자, 예쁜 선생님에게 물으신다면 아마 뒤트렁크가 열리면서 짱 풍선이 올라가면 뭐가 나올까요? 사랑합니다. 글씨. 결혼해 주세요. 이게 생각나겠죠? 자, 신혼여행 좋습니다. 각자 생각에 판단을 맡겠습니다. 자, 자동차 풍선 연결되죠? 좋아요. 그러면 아주 쉽습니다. 이제는 핸드폰 육개장 어떨까요? 핸드폰 육개장. 자, 핸드폰 육개장. 어떻게 가치 있게 만들겠습니까? 핸드폰이 육개장에 빠졌어요. 지랄 났네요. 그죠? 자, 핸드폰이 육개장 빠졌습니다. 요즘 핸드폰 비싸지 않습니까? 그죠? 그 AS 육개장에 빠지면 어떻게 AS가 될까 안 될까요? 아마 안 될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어쨌든 비논리적인 것을 우리가 논리적으로 가치 있게 만드니까 기억이 새록새록 잘 나죠. 자, 그럼 뭘까요? 자, 그러면 기억법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훈련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연결고리법. 자, 클립이 연결돼서 클립이 줄렁줄렁 하는 거죠.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원숭이 똥구멍은 빨개. 자, 빨개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 바나나는 길어. 길은 기차. 기차는 빨라. 빠르면 비행기를 높아. 자, 이게 뭐야? 이게 연결고리법입니다. 연결. 대정, 대세, 문단대, 예성, 영정, 임명정. 이거 뭐죠? 이것도 운율에 의한 연결고리법. 고리가 가는 거. 근데 어쨌든 자, 한번 가볼까요? 자, 아까 한번 해봤죠? 기억을 되돌리면서 장미가 주스병에 꽂았어요. 됐죠? 자, 주스를 마시니까 거기서 오징어가 나와서 내 목을 팍 막혔어. 오징어가 거울에 붙어 있습니다. 거울이 팡 깨지면서 자동차가 툭 튀어나왔어요. 자동차의 뒤트렁크에 풍선이 뿅 하고 나타나서 무슨 신청하는 겁니까? 응? 결혼하기 위해서 뭐 해야 하는 거예요? 응? 프로포즈. 좋아요. 프로포즈 있습니다. 자, 풍선의 밑에 달린 구두가 냄새가 납니다. 어우, 냄새. 풍선 둥둥 떠다니는 냄새가 나요. 자, 구두를 신으려고 하니까 그 안에 뭐 있어요? 도마뱀이 내 발을 물었어요. 기억나죠? 자, 도마뱀 껍질을 벗겨서 모자를 만들어 썼습니다. 자, 모자를 또 쓰려고 하니까 또 뭐였대요? 모자 속에서 고구마가 우두둑 떨어집니다. 이게 바로 연결고리법이에요. 원숭이 똥은 빨개, 빨간 사과, 사과 맛있어처럼 하는 겁니다. 이게 연결고리. 근데 이 연결고리법이 좋긴 좋은데 단점도 있지만 자, 단점 뭘까요? 단점은 자, 좀 이따 설명할게요. 일단 자, 장미 주스 다 봤죠? 자, 기록합니다. 자, 다시 또 자, 제일 먼저 보죠. 정답이 뭐죠? 정답. 장미, 그 다음에 주스. 쓰세요. 기록합니다. 자, 지금 시험 보는 거지. 장미 주스, 그 다음에 오징어, 거울 하면은 자동차. 다 쓰셨네. 좋습니다. 다 썼죠? 자, 좋습니다. 좋아요. 자, 기억법 배우고 나니까 아까하고 지금 뭐요? 천양의 차이죠? 어라? 이것 봐라. 이게 좀 쉬워졌네? 자, 기억법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억법을 알고서 내가 시험 공부를 하고 사법고시 준비한다든가 또 부동산 중개주세 그 10월달에 시험 있죠? 어떨까요? 경쟁에서 내가 이기는 거죠. 자, 그러면 아까 그 연결고리법의 또 단점 뭐냐면 자, 17번째 조선 왕 이름 누구죠? 그러면 대종, 대세, 이거 따져야 돼. 이게 단점이야.
다 좋은 이게 단점이에요. 이거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뭐냐? 바로 이 결합법이라는 겁니다. 결합법. 결합법은 아까 좀 전에 그 스타킹에 나왔던 제 제자가 뭐 17번에 탁 해줘. 그건 뭐냐면 17번째 왕이 누구냐 묻기 전에 벌써 17번에 내가 알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원리가 무엇인가를 지금부터 공부하겠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내가 집에서 거실문을 딱 열으면 항상 내 거실문 앞에 서 있는 나무가 있습니다. 이 나무는 절대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고정된 하나의 기억의 장소입니다. 자, 여기 어느 날 갑자기 자, 봄이 되자 아주 남쪽으로 파란 새가 나타나서 둥지를 들고 자,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지나서 겨울이 되려고 하니까 추우니까 어때요? 이 파란 새는 남쪽으로 가야 되겠죠, 고향으로. 자, 그래서 사라져고 없어요. 없지만 이 나무를 보면 나는 뭐가 생각나죠? 뭐가 생각납니까? 파랑새가 생각나죠. 신기하게 이게 벌써 결합이 됐어. 그게 영어로 있지 않는 거야. 자, 나와 보면 뭐가 생각납니까? 파랑새. 그죠? 파랑새가 생각납니다. 근데 이거를 여러 개를 만들면 나는 다 기억할 수 있는. 자, 아까 우리가 기억했죠? 고정결합법에 대해서. 아까 그림 봤습니까? 아까 그림 봤죠? 자, 뭐 있었죠? 자, 공북방이라는 간판이 있었고요. 0번. 자, 1번이 스탠드, 2번이 책상, 3번이 의자, 4번이 시계, 5번이 꽃병, 6번이 책장, 7번이 에어컨, 8번이 메모, 9번이 침대였습니다. 자, 이다. 아까 그것처럼 하나씩 결합을 시켜주는 거예요. 자, 엄마가 보통 그 기억법 이렇게 텔레비전 나올 때 꼭 그러죠. 엄마랑 마트 가자 하면서 막 살 거 막 적은 다음에 살 거 메모장을 놓고 그냥 가서 막 사는데 하나도 안 틀리고 다 사죠. 그게 바로 이게 하는 겁니다. 자, 볼까요? 자, 바나나하고 공부빵하고 결합을 한다면 가치 있는 법칙을 만들어서 어떻게 할까요? 자, 바나나가 이 공부빵 표시계 어떻게? 바나나 여기 어떻게 있어? 막 꽂혀 있어? 아니면 바나나 가지고 공부빵 이렇게 글자 이렇게 만들었어? 어떻게 좋아요? 자, 어머니께서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바나나가 어떻게 있어요? 공부빵 글자. 아, 바나나 가지고 공부빵이라는 글자를 만들었다? 아, 좋아요. 공부빵에서는 달콤한 바나나 냄새가 나겠네요. 자, 좋습니다. 자, 1번이 스탠드가 김치. 자, 이 김치가 자, 책상 위 스탠드에 붙어 있는데 스탠드에 김치 국물이 뚝뚝뚝 떨어져. 같이 있는 거죠, 어쨌든. 잊을래도 잊을 수가 없어요. 좋습니다. 자, 2번 책상 위에 이번엔 오징어가 어떻게? 덕지 붙어 있어. 공부하려고 그러니까 오징어 천지야, 주구주구. 아, 그래, 그죠? 자, 3번 밤송이. 자, 의자에 앉으려고 하는데 의자 위에 뭐가 있어? 밤송이가. 아, 따구라. 이제 막 짜는 거죠? 자, 그러면 4번이 시계인데, 시계의 국수가 막 너들려 해가지고 막 국수 국물이 떨어지고 막 국수가 쭉 미끄러져네. 면발이. 아, 국수 면발이. 아, 면발이 걸쳐서 떨어진다. 좋아요. 자, 5번. 꽃이 너무 예뻐서 가만히 보려고 그랬는데, 꽃 속에서 갑자기 뱀이 나와서 딱 나를 불었어. 우악! 하지. 난리 났어. 그죠? 이게 막 같이 있는 걸 좀 만드는 거죠. 자, 그러면요. 좋습니다. 꽃병에 뱀이 이렇게 결합한 거죠. 자, 책장에 6번에 책을 끌어 딱 했는데, 책상 속에 뭐가? 바퀴벌레가 한 마리가 아니고 몇 마리? 수만 마리. 아, 바퀴벌레가 나를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와, 미쳐. 자, 그 다음 7번. 에어컨을 딱 틀었는데 바람이 나오는 게 아니라 거기 뭐가 나와? 사과가 뚝뚝뚝 떨어지는 거야, 사과가. 같이 있는 법칙을 만드는 거죠, 우리가, 인위적으로. 자, 메모판에 뭡니까? 떡볶이. 자, 메모를 쓰려고 했는데, 누가 떡볶이를 해가지고 떡칠을 막 해가지고 막 떡볶이가, 상상하시죠? 상상, 좋습니다. 자, 그러면, 자, 침대. 자, 9번 침대에 핸드폰이 있는데, 나도 뭣도 모르고 딱 껴서 딱 했는데, 뭐, 핸드폰이 부러졌어요. 난리가 났겠죠? 자, 이게 뭐예요? 고정 결합법. 내가 알고 있는 고정된 그림에다가 내가 하나씩 결합한 거죠. 자, 그러면 쓰세요. 자, 다시 50단 옆에다. 자, 씁니다. 제일 먼저 뭐가 있었죠? 자, 공부방에 뭐가 있었나? 바나나. 자, 스탠드에 뭐가 있었죠? 김치. 좋아요. 써봐. 쉽지? 어렵진 않죠?
잘 쓰고 계십니까? 자, 다 썼죠?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쇼핑몰 땡땡땡땡땡땡 자, 10가지를, 0에서부터 10가지를 우리가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거는 단순하게 원리만 여러분이 터득한 거고, 그러면 여러분 집에 가서 어떻게 할까요? 이걸 응용해야 되겠죠? 응용해야 됩니다. 이런 장소를 만들려면 우물정자를 닦아서 그냥 1, 2, 3, 4, 5, 6, 3개씩 묶어서 가는 게 훨씬 더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고요.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아도, 자, 내가 집에서 간다면 집에서 내가 가는 직장까지 포인트마다 번호를 매긴다면 1000개, 2000개까지 매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헌법이 1조부터 몇 조까지 있나요? 헌법 다 외울 수 있고요. 또 여기서 뭐 민사소송법, 또 공법 공부하시는 분들, 자, 법이란 법은 완벽하게 내가 통암기를 할 수 있어요. 또 혹시 또 기술사 공부하시는 분들, 기술사 공부가 뭐냐면 어려운 게 뭐냐면 젊었을 때 기사 1급 다 따가지고 나서 현장 경험 한 다음에 나중에 기술사 자격이 주어지죠. 그러니까 나이는 먹어가지고 현장에서 막 이렇게 하시다가 또 기술사 시험 보려니까 보통 머리가 아픈 게 아니에요. 그죠? 그때 말해도 오시죠, 저한테. 어떻게 가르쳐주면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자, 이건 결합법인데 신체장. 자, 코르크 목재 석유 이런 것도 어떻게 신체에다가 구분만 되면 다 갖다 결합하는 겁니다. 구분만 내가 확실하게 구별할 수만 있다면. 그래서 머리카락 코르크, 이마의 목재, 눈썹 석유 이렇게 이런 식으로다가 내 몸에서 뚜루룩 해가지고 25개 암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나만 있나요? 아빠, 엄마, 내 동생, 응? 뭐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집안만 해도 벌써 100개야, 그지? 그렇지? 거기다가 뭐 기타 등등 내 방 어디든지 또 내 방서부터 아파트까지 가면 쭉 가면서 밑에 슈퍼집 한 바퀴 삥 돌리고 한 20개 나올 거죠? 그 옆에 또 뭐야? 편의점. 편의점 많이 나오겠네, 그죠? 응? 자, 그런 아까 지금 변환법이라는 걸 좀 알려드렸는데, 자, 변환법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제까지 한 거는 다 어떤 거였습니까? 형태가 있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너무 쉽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법을 공부하면 법은 다 형태가 거의 없어요. 자, 민주공화국이라는 것을 형태로 만들 수 있어요? 못 만들잖아요. 그죠? 그걸 만들려니까 변환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 자, 그래서 자, 보겠습니다. 자, 가난하면 형태가 없으니까 형태가 없는 것은 없어진다. 영어 단어 암기할 때 형태가 없는 것들은 잘 암기가 안 돼. 그래서 거짓. 형태가 있는 걸 만들어주는 겁니다. 두턱, 펜잘. 자, 사랑. 자, 우리 꼬마 몇 학년이에요? 5학년. 사랑이라는 걸 해봤어? 아직 안 해봤구나. 그래. 근데 사랑을 한번 그려봐. 그리려니까 그릴 수가 없어요. 사랑을 어떻게 그리죠? 사랑을 그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뭘로 변환해서 그림을 그려주는데 어떻게? 대부분이 하트. 또 어떤 사람은 사탕. 달콤하니까. 이렇게 변환시켜서 기억을 하는 법을 우리가 터득한다면 헌법이든 영어 단어든 되게 많은 것을 할 수 있어요. 자, 영어 단어 중에 특히 암기가 어려운 것들이 뭐냐면 추상적인 겁니다. 형태가 없는 것들이 암기를 하면 잊어먹고 또 암기하면 잊어먹고 그러죠. 이것을 형태를 잡아주기 시작하면 똑같이 형태가 있는 것처럼 애플, 바나나처럼 우리가 쉽게 암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의미한 것을 의미 있게 만들고 그 다음에 모양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느낌을 주고요. 그러면 기억이 된다. 자, 한번 볼까요? 이런 것들입니다. 축구를 그려봐. 축구를 어떻게 그리지? 근데 축구 그럼 하면 기억이 아주 쉽죠. 자, 결혼 알긴 알아요, 그죠? 근데 그걸 그려봐 그러면 기억이 잘 안 돼. 그래서 결혼 반지.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근데 이 형태가 있는 것보다 형태가 없는 게 더 많아요. 그러니까 공부할 때 이것 때문에 공부가 잘 안 되는 겁니다. 이것만 잘하는 학생, 이거 잘하는 학생 어떤 학생이요? 운해가 좋은 학생. 아까 그림을 잘 그리는 학생이 뭐요? 그 초등학교 때 전혀 화가 시킬 것도 아니면서 미술학과 다 보내잖아요. 그거 왜 보내는 겁니까? 우측에 있는 뇌를 개발시켜주기 위해서. 그림을 잘 그리는 학생들이 기억을 더 잘합니다. 그래서 화가 시킬 것도 아닌데 다들 그냥 피아노 학원, 음악 학원, 미술 학원 다 보내는 거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오락하면 오락기, 구조하면 소방관, 잔치하면 잡채, 공사 망치.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여러분이 앞으로 공부할 것이 사실은 뭐예요? 이런 추상적인 것들을 그림을 그려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 자, 그러면 고정교력법과 연결교력법을 연습해서 대한민국 헌법을 암기해보는 거죠. 자, 볼까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다 알죠?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게 다 뭔가 이렇게 형태가 있는 게 하나도 없어, 법이. 그러니까 암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사법고시 볼 때 이거 어떻게 하느냐? 자, 여러분이 이제 헌법 제1조의 키워드는 다 이렇게 연필로 그릴 수 있죠. 연필로 그리면 됩니다. 연필로 그리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이 핵심 키워드를 형태가 없는 것을 변환기억법을 통해서 형태가 있는 것으로 만들어주는 것. 여러분이 오늘 배울 것은 바로 이겁니다. 공부하실 때 형태가 없는 것들을 형태가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고, 이걸 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한 번만 봐도 시험을 합격한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몇 년씩 시험 봐도 시험이 합격이 안 돼. 시험이 합격이 안 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바로 글자를 글자로 인식하려니까 너무나 어려운 거죠. 이 글자를 어떻게 해야? 핵심 단어를 그림으로 영상을 해서 그림으로 내가 기억을 해야 되는데 그림을 기억하지 못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아, 제 나름대로 며칠 전에 해봤습니다. 그래서 민주공화국, 이게 누가 외쳤습니까? 요새 유승민 국회의원이 요새 몇 주 전에는 난리가 났었죠. 대한민국이죠. 그게 벌써 이 사람이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하면서 날친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러면 유승민 국회의원이 생각 안 나면 어떨까? 자, 민주당 하면 누가 생각합니까? 민주당. 대통령 상 누구죠? 민주당에서? 김영삼? 김대중입니까? 좋아요. 자, 대한민국은 김대중과 공화국이다. 공화당 누구 있으면 공화당. 김종필입니까? 자, 대한민국은 김대중과 김종필이 둘이 악수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민주공화국이라는 걸 만들 수가 있고요. 근데 민주공화국 정도는 내가 안 봐도 수없이 들었으니까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1조가 뭐지? 1조에 뭐지? 1조? 1번이 뭐지? 1번이 공국방이죠. 공국방이 아까 봤죠? 공국방에 뭐가 있는 거예요? 유승민이가 매달려 있는 거죠. 그 안에. 그죠? 자, 그 다음에 대한민국은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서 나온다. 자, 주권이라는 게 좀 어려워. 주권을 그림으로 하니까 잘 안 되죠. 그 요새 그 삼성전자가 합병했죠. 뭐하고, 그죠? 제일 뭐지? 어쨌든, 주권. 주식의 권리증, 주권. 자, 국민의 그 모든 권리. 이게 이제 완장입니다. 반장. 옛날에 친구에서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반장. 이 반장의 권력이 대단한 거죠. 그래서 모든 권력을 반장으로 표시합니다. 왜? 변환기억법이니까. 자, 2조가 뭡니까? 2조에 뭐가 나오는 거지? 2조에? 자, 그러면 1조는 공국방에 유승민이가 매달려 있는데 주권을 완장에다 딱 찔러놓고 반정 노릇을 하고 있는 거죠. 자, 2조는 뭡니까? 스탠드에 뭐가 있는 거 스탠드에? 아니죠. 자, 1조가 뭡니까? 1조가. 그림에서. 자, 스탠드가 아닙니다. 자, 이건 0번이 했고요. 자, 1번이 스탠드입니다. 알았죠? 0번은 이 전체의 장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셋 하는 거니까, 셋 하니까 1번 대한민국 헌법 1조 스탠드에 누가 있는 거죠? 유승민이가 유승민 국회의원이 주권을 가지고 완전 딱 치고서 응하고 있는 거죠. 자, 책상 위에는 뭐가 있느냐? 책상 위에는 볼까요? 자, 책상 위에, 이번이 2조가 책상이죠. 책상 위에는 뭐가 있느냐? 법률이네, 법률. 응? 요건은 법률 정한다, 법률. 책상에 뭐가 있는 거예요? 법률. 자, 2조 2항에는 국가는 법률이 정한 바에 대해서 재외국민을 보호하는 재외국민. 재외국민이 뭘까요? 한국에 있든 외국에 있든 모든 국적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 거죠. 재외국민. 자, 법전 옆에 뭐가 있는 거죠? 책상 위에 법전이 있고 법전 옆에 뭐가 있어요? 주민등록증이 있는 거예요. 그죠? 재외국민. 자, 3조 뭐가 3조? 자, 3조가 뭐 있죠? 의자. 자, 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로 한다. 영토? 그 의자가 뭐가 있는 거예요? 지도가 있는 거예요. 의자의 지도가. 좋습니다. 자, 4조가 어디 있습니까? 시계. 자, 시계. 대한민국의 뭐죠?
그렇죠. 대단합니다. 헌법 공부 좀 하셨나 봐요. 그죠? 자, 대한민국의 통일. 그죠? 자, 통일을 지향하면, 대한민국 통일을 지향하는 데서 통일할 때 우리가 한반도기를 듣고 가죠. 우리가 남북한에 어디 갈 때는. 자, 그래서 방법을 알려줄게요. 사법고시나 뭐 교과서 통함기 하는 거 할 때는 이런 방법 가지고 하는 겁니다. 자, 1조가 먼저 스탠드. 누가 있습니까? 유승민의 유승민 국회의원이 주권 가지고 완전히 꽂고 있고요. 자, 2조 책상에 뭐가 있죠? 법전이 있고 법전 옆에 주민등록증이 있고. 자, 3조는 의자에 뭐가 있습니까? 지도가 있고요. 자, 4조는 사조가 시계인데 시계 옆에 뭐가 있어? 시계 뭐가 없었습니까? 한반도기를 이렇게 감싸고 있어요. 자, 이 그림은 지금 다 그릴 수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합니다. 자, 내가 이제 사법고시 시험 본다? 아니면 자, 헌법에 대해서 논하시오. 그럼 어떻게 해요? 논해야죠. 자, 1조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1조. 대한민국은 뭐라고요? 민주공화국이다. 자, 대한민국은 뭐는? 주권은 누가 있지? 국민에 있고, 뭐는 권력은 국민부터 나온다. 자, 2조 1항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에 대한 요건은 법률 정한다. 자, 국가는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해서 제외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자, 3조. 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수도로 한다. 자, 4조입니다. 4조가 있죠? 4조 시계. 자, 시계죠? 자, 시계 뭐가 붙었다가 한반도기. 자, 그래서 대한민국의 뭐라고요? 통일을 지향하면서 어쩌고저쩌고 쭉 나가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자, 교과서에 보면 교과서가 막 초등학교 교과서도 교과서 한 권에 보면 몇 장으로 돼 있나? 몇 장? 7장? 7장. 뭐 1장은 뭐고 2장은 뭐고 대단원 보면 보통 7단원? 사회책 딱 받으면 몇 단원 나와? 응? 사회책 보면 아마 7단원? 8단원? 나올 겁니다. 그 중요한 키워드를 딱딱딱 한 다음에 연결고리 쭉 그 안에 키워드 교과서 한 페이지에 한 10단어도 안 돼요. 10단어 안 됩니다. 5단어도 안 돼요.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고정교력법과 연결고리 하면 사회교과서는 어떤 교과서든 다 통으로 암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이 암기한 것의 인출이 중요한데, 자, 보세요. 인출은 뭐냐면, 루즈벨트 대통령이 선언한 4가지 자유 해가지고, 루즈 하니까 뭐, 루즈가 뭐죠? 엄마 립스틱. 엄마 립스틱은 어디 있습니까? 화장되어 있겠지. 근데 립스틱 가지고 우리가 국외고 정해서 결합법을 이렇게 만들어도 되는데 너무 작으니까 좀 확대시키는 겁니다. 왜? 확대시키기가 더 편하거든요. 엄마 화장대를 그랬네. 자, 십자가는 왜 있을까요? 보면 종교의 자유도 있을 거예요. 이 무시한 도끼는 공포의 자유, 또 신문은 언론의 자유. 이 깡통 뭐예요? 가나로부터 자유. 가나로부터. 자, 루즈 하니까 엄마 립스틱 화장대 있죠? 화장대에다 언론 이렇게 그림을 그립니다. 자, 십자가, 도끼 그리고요, 신문 그리고 이렇게 해서. 자, 언론 출판이니까 추상이에요, 추상. 이걸 변환법으로 바꾸면 뭐 KBS, MBC 뭐 마크를 그린다든가 신문을 그린다 하는 거죠. 아까 배웠죠? 변환법. 자, 종교의 자유, 종교를 표현해야 될 거냐? 변환법으로. 어떻게? 십자가나 아니면 절표시 하는 거죠. 자, 가난하니까 이게 추상적이야. 그러니까 뭘 그려야 돼? 변환해서 어떻게? 깡통으로. 밥도 바꾸려 좋아요. 자, 공포, 무서워 죽겠어. 공포. 뭘로 바꿀까요? 공포를 도끼로. 공포를 어떻게 아니면 우악 하는 걸 그려? 좋습니다. 다 좋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그림이 얼마나 할까요? 크기가. 새끼 손톱만한 겁니다. 이 새끼 손톱만하게 그림을 그려야지 학교 선생님마다 안 혼나요. 이보다 크면 이놈 자식 낙서했다고 혼납니다. 그러니까 요 새끼 손톱만하게 한 페이지 모든 요약을 요 손톱 하나 그려놓는 거. 그러면 설마 얘가 무슨 말이야 낙서하겠어? 이렇게 전혀 생각하는 거죠. 그럼 나는 한 페이지를 이 새끼 손톱만한 그림만 보고 다 암기가 되는 거죠. 너무 쉽게 가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자, 그러면 숫자 기억법은 자 1, 3, 4, 5, 6, 7, 8, 9, 0을 쓰고요. 여기에 하는 초성갑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지읒, 치읓 쓰고요. 기역의 키읔 맞죠? 디귿의 티읕 괜찮고요. 비읍, 피 좋고요. 희응은 아마 이응이 밑에 희응이 와야 되는데 왜 이리로 갔을까요? 니을이 국어사전을 보면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니을에다 불쌍하니까 니을에 얹혀준 겁니다. 자, 강화도 제왕은 1876년에 책을 냈죠. 1876년에 이 숫자를 기억하기 위해서 자, 1876년에 대한 초성 다 따와. 기역, 이응, 시읒, 비역 아니면 기역, 이응, 시읒, 비역
이거 갖다 말을 만들어 보니까 단어가 여러 개 나오는데 뭐 구운 수박, 뭐 가루 수박 여러 개 나오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구운 수박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강화도 조약은 구운 수박을 먹으면서 체결했다. 구운 수박, 구운 수박, 구운 수박. 그러니까 초성만 따가지고 거꾸로 환산하니까 1876년이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너무 쉽죠? 근데 요새 뭐 몇 년도에 일어났나 이렇게 수능에서 나는 거 있습니까? 안 나죠? 창피해서. 그죠? 그런 거죠. 왜? 인터넷 찾아보면 다 되니까. 자, 그래서 이 숫자 편환법은 필요한 사람은 기초적인 것만 알아서 환산해서 써보기 바랍니다. 자, 결국은 기억법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뇌로 공부한다는 거죠. 그림을 그려서 공부한다. 자, 공부 잘하는 학생은 어떻게 하나요? 마인드 맵이나 마인드 스케핑이나 다 뭘로? 그림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림으로. 여기도 영어 단어. 자, 요거 해커스 영단어입니다. 해커스 영단어를 어떻게? 영단어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 어떤 게? 해커스께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해커스에 보면 영단어를 어떻게 합니까? 여기다 옆에다 그림을 그려줘요. 그림을. 그림을 그리면서 영어 단어를 암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쉬울까요? 이렇게 해서 공부하면요. 이 해커스 영단어 금방 띱니다. 이걸 그림을 안겨주고 그걸 암기하려니까 너무너무 어려운 거죠. 너무나. 자, 볼까요? 자, 영어 단어는 우뇌에 저장하라. 어떻게? 영어 단어를 바로 한국어로 넘어와서 한국어 이미지를 그려주는 것이 아니라 영어에서 바로 이미지로 간다. 자, 이거 초등학교 3학년 하는 겁니다. 자, 거기에서 바로 어떻게? 그림을. 영어를 이렇게 그림으로. 이해가겠죠? 그림이 안 되겠죠? 이건 중학생이 하는 겁니다. 저한테 보면 중학생들은 하루에 영어 다 50개씩 암기합니다. 50개씩. 어떻게? 이렇게 암기하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어떻게 할까? 영어 학원에서 20번씩 써와라. 못하면 집에 못 간다. 그래가지고 유명한 학원들이 있었죠?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영어 단어 몇 개를 암기 못하면 집에 안 보냈습니다. 그래서 난리가 났습니다. 학부모들이 그 학원 보내라고 죽였었어요. 그것 때문에. 알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그 영어 단어 그죠? 지금은 그 학원들이 좀 많이 좀 이렇게 퇴색됐는데 어쨌든 자, 영어 단어를 어떻게 하라, 암기하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두꺼운 뭐 대학 노트에다가 모르는 것만 적는 거죠. 모르는 것만. 하루에 50개씩 하면 한 3달 정도 되면 수능 영단어 다 띄는 거죠. 그리고 편하게 가는 겁니다. 아셨죠? 꼭 이렇게 암기하십시오. 자, 그림을 그려라. 어디 나온다고요? 제 블로그에 나옵니다. 블로그에 나옵니다. 블로그 못 찾느냐? 그러면 어떻게? 속도계시 홈페이지 맨 밑에 보면 네이버 블로그 가는 그 단추에서 그 누르면 딱 갑니다. 그래서 기억법 방에 딱 자료가 올려져 있습니다.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영어 속도 이따 저 해볼 거고요. 이건 뭐 동영상인데, 제 그 블로그 가면 영어 속도 하는 거 되게 많습니다. 가서 보시고요. 자, 이것도 나오고, 자, 심사교대법. 자, 여러분이 시를 2번만 읽고 기억을 했다. 믿으시나요? 아마 이 정도 되려면 IQ가 어느 정도 해야 될까요? 200. 자, 이제 여러분이 200에 도전합니다. 200에, IQ 200에 도전하는 겁니다. 자, 시를 문자로만 기억하려고 하면 도저히 안 된다. 이제까지 주장한 게 뭐죠? 우리가 주장한 게 문자를 기억하지 말고 이 문자를 이해를 해서 그림으로 기억하라. 이것이 속독이에요. 이걸 빨리 하는 게 속독입니다. 천천히 하는 건 뭐예요? 기억법을 이용해서 가는 거고. 자, 볼까요? 자, 강나루 건너서를 이렇게 기억을 안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억법은 뭐예요? 이 강나루 건너를 어떻게 표현하라? 머릿속에, 마음속에 그림으로 이 그림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강나루 건너서. 자, 밀밭길. 자, 밀밭길. 마음속에 밀밭길 하는 거죠. 자, 구름에 달 가듯이 구름에 달이 가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아주 선명하게. 자, 가는 나가네 있습니다. 자, 길은 매줄기, 외롭다네요, 길이. 자, 남도 300, 남도까지 300리 남았던 이정표입니다. 자, 술 익는 마음마다 이게 간장독이 아니고 술독이에요. 자, 타는 저녁노을. 자, 저녁노을 타고 있네요. 구름에 달가듯이 가는 나그네. 자, 지금부터 2번만 내가 시를 읊어보고 나서 기억을 하는 아주 신기한, 그렇지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기억법을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됐죠? 내가 정말 IQ가 200이 되는가? 도전하는 겁니다. 자, 가봅니다. 강나루 건너서 밀밭길을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길은 외줄기 남도 300리 수익는 마을마다 타는 저녁놀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마지막 한 번입니다. 좋아요. 강나루 건너서 밀밭길을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길은 외줄기 남도 300리 수익는 마을마다 타는 저녁놀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자, 그래서 우리가 기억을 할 때 아까 제일 먼저 그 기억의 방이 있죠. 기억의 방. 스탠드 나오고 책상 나오고 의자 나오고. 자, 스탠드에 뭐가 있나? 강이 있는 거야, 강나루. 그 다음에 책상에 뭐가 있나? 밀이 막 키워져 있어요. 의자에 구름이 둥실둥실 있습니다. 그리고 시계에는 뭐가 있어, 시계에? 나그네가 거기서 매달렸어요. 이런 식으로 이 그림을 쭉 암기하는 거야. 키워드만. 그러면 금방 되는 거죠. 자,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과연 여러분이 IQ가 200이 되는가? 자, 다 함께 가볼까요? 자, 갑니다. 강나루 건너서 밀밭길을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길은 외줄기 남도 300리 수익는 마을마다 타는 저녁놀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자, 이쯤 되면 우리가 박수를 쳐야 되는 거 아닌가? 박수! 자, 그러면 여러분이 앞으로 이 기억법을 어떻게 써먹느냐? 내가 공부할 때 무조건 이제까지 여러분이 핵심어에 뭐 동그라미 치고 이거 다 할 줄 알죠? 다 할 줄 압니다. 중요한 것에 미치는 거 다 알아요. 앞으로 할 일은 그런 핵심 키워드 밑에다 뭘 그리느냐? 자, 변환된 기억법의 그림을 그려주는 거예요. 그것이 사과라면 사과 밑에 그림을 그리고, 자, 그것이 뭐 탱크라면 탱크를 그리고, 그것이 사랑이라면 사랑을 그릴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변환해서 하트 모양 그림을 그려주고, 이렇게 해서 공부한 다음에 그것을 줄줄이 깨는 거죠. 어떻게 연결고리법을 낀다든가 아니면 변환기억을 끼면 내가 공부하자는 그 책을 언제 어떻게 막 수시로 막 정보를 빼낼 수가 있기 때문에 사법고시 첫 해에 합격합니다. 혹시 또 나이 많으신 분 공인중개사 아주 괴로워하시는 분 계시죠? 1년 안에 합격합니다. 방법을 모르고 옛날 방식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시간 낭비죠. 알았죠? 자, 결국은 뭐냐면 아무리 머리가 좋은 사람도 스스로 여러 번 반복하는 은혜를 이길 수는 없다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여러 번 반복하려니까 속독이 필요하죠. 남이 한 번 볼 때 나는 10번을 이상 보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 속독한다고 해서 좀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계신데 똑같은 1시간 주어졌을 때 얘가 1시간 동안 공부할 때 나는 이 1시간 동안에 10번, 20번을 공부한다면 누가 이겨요? 속독한 사례가 이기는 거죠. 그리고 운해가 뭡니까? 운해가 결국 기억법입니다. 기억법으로 공부하는 사람을 이길 수는 없다가 자, 요번 첫째 시간에 강의를 마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잠시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할 텐데 시간 꼭 지켜주세요. 자, 30분까지 이 자리로 돌아오시는데 잠시 화장실 가시고요. 저 컵 다 있죠, 컵. 이 컵은 버리면 안 됩니다. 자기 컵은 자기가 쓰고요. 여기 가면 음료수는 무한 리필입니다. 무한 리필. 자기 컵에 무한히 담아먹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자, 지금부터 5분간 휴식한 다음에 5분 후에 자, 다시 자, 속독법 시작할 테니까 자, 빨리 갔다 오십시오. On the day